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정말 난감했던 순간 한 번쯤 있으신가요? 저는 검은 스타킹에 올이 나간 줄도 모르고 한참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또 지나가던 남성분의 남대문이 열린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준 친구 덕분에 용기를 내 한국까지 오게 된 러시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한 한국 남자와 데이트 첫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입고 있던 옷이 갑자기 터지며 흘러내리고 말았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순간,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빅토리아입니다. 러시아에서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항상 같았어요. 173cm의 키에 풍성한 금발 머리카락, 푸른 눈동자를 가진 전형적인 러시아 여성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제 콤플렉스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0대 초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다니고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16살부터 제 몸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성장한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곡선은 제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특히 20살이 되기 전에 때 겪은 일은 제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더니 제 가슴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무겁지 않아? 대신 들어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경비원이 그를 제지해 위험한 상황은 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을 철저히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강의 시작 10분 전이야. 룸메이트의 외침에 저는 서둘러 옷장 앞에 섰어요. 항상 그렇듯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건 넉넉한 검은색 스웨터와 헐렁한 청바지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펑퍼짐한 옷으로 제 몸을 가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날씬하고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어딜 가든 저는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종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강의실로 향했어요. 문학과 학생으로서 책과 글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언제나 조용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발표를 하는 것도 불편했고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일 때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과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합류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학생은 그 순간 교실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고 완벽한 러시아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수진입니다.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많아 이곳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키가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했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자 주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도서관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시집을 찾고 있었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진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사랑했고 그녀의 문학적 식견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수진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녀의 삶의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그날의 기분에 맞는 옷을 골랐습니다. 때로는 귀여운 원피스, 때로는 캐주얼한 진과 티셔츠, 하지만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게 보였어요. 수진아,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빅토리아,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의 말은 제게 작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수진이 제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빅토리아, 내 옷들이 너무 단조롭고 모두 큰 사이즈야. 왜 이렇게 입어?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콤플렉스와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 끔찍했던 밤의 경험까지도. 수지는 공감의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내 자신을 가둬두는 건 너무 아쉬워. 내 몸은 아름다워. 그걸 드러내는 법을 배우면 내 자신감도 달라질 거야.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제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어요. 수진과 저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카페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어요. 수진은 종종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K-뷰티와 K-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다 수진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빅토리아, 오늘 내가 너에게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줄게. 어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수진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그녀는 다양한 화장품을 펼쳐놓고 저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야 해. 클렌징, 토너, 에센스, 크림. 이 순서를 기억해. 수진의 손길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녀는 각 제품의 향과 질감을 설명하며 정성스럽게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이야. 한국에서는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중요해. 수지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제 얼굴에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어서 은은한 블러셔, 자연스러운 아이섀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자, 이제 거울을 봐. 수진이 작은 거울을 내밀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분명 저였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 같았어요. 피부는 균일하게 빛나고 눈은 더 커 보였으며 입술은 생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을 들여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원래 예쁘지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니 더 빛나는 것 같아. 이제 옷도 바꿔볼까? 수지는 자신의 옷장을 열고 몇 가지 옷을 꺼냈어요. 대부분 저에게는 작을 테지만 몇 가지 오버사이즈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벨트가 달린 원피스였어요. 수진의 권유로 그 원피스를 입어보았습니다. 와, 빅토리아. 역시 몸매가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숨겼다니. 수지는 감탄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헐렁한 옷 속에 숨겨두었던 제 몸매가 드러났고 원피스의 벨트는 제 허리선을 강조했어요. 이런 모습에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수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선물해준 한국 화장품으로 조심스럽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빅토리아, 오늘 정말 다르게 보여. 수업이 끝난 후 한 남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는 제가 몇 번 눈여겨봤던 문학반 학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저에게 말을 걸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에게 그날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여? 내가 변하면 세상도 너를 다르게 봐.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거야.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저는 패션과 뷰티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수진과 함께 쇼핑을 다니고 메이크업 비디오를 보고 한국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전공은 문학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열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너 정말 센스가 있어. 한국에 와서 뷰티를 공부해보는 건 어때? 어느 날 수진이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그 생각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학기가 끝나가면서 수진이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녀와 헤어질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도시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빅토리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 수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한국에서. 수진이 러시아를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제 일상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국식 메이크업을 연습했고 한국 드라마와 뷰티 유튜브 채널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문학책들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지원서를 제출한 지 2달 만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부모님은 문학을 공부하던 제가 갑자기 뷰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아해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큰 여행 가방 안에는 러시아의 겨울옷들과 수진이 추천해준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내부, 정돈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패션 감각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공항을 오가는 여성들은 각자 다른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또 어떤 이들은 편안하지만 세련된 캐주얼 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약속대로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학기 러시아에서의 모습보다 더 화사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우리는 반갑게 포옹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빅토리아, 드디어 왔구나. 정말 보고 싶었어. 수진의 환한 미소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녀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돕겠다고 나서며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맞닥뜨린 것은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이었어요. 수진은 제게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선물하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주변 편의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24시간 편의점, 무인 세탁소, 배달 앱으로 새벽에도 음식을 시킬 수 있어. 러시아와는 많이 다를 거야. 그녀의 말처럼 한국의 생활 편의성은 놀라웠습니다. 심야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인 결제 시스템, 빠르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까지.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캠퍼스에 발을 디뎠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세련된 캐주얼 복장이었고, 많은 여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가꾸고 있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수진이 소개해준 한국인 친구 몇 명과 함께 학교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러시아에 대해 물었고,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했어요. 뷰티케어학과의 수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피부과학, 화장품 성분학, 메이크업 실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과목이 있었어요. 특히 피부 타입별 관리법에 대한 강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분야가 전문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학기가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날 교수님께서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페이스케어 메이크업 실습이라는 과제였어요. 2명씩 짝을 이뤄 서로에게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한 조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조가 짜이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불리고 파트너로 김우진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강의실 반대편에서 손을 든 남학생을 보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첫 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학생이라는 것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진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씨. 저는 김우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톤이었어요. 서로 번역기를 두고 하는 대화였지만 너무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카페에 앉아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진은 메이크업 전공이었고 저는 아직 기초를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프로젝트 실습날, 학과 스튜디오에서 우진은 저에게 진행할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그는 전문가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왔어요. 토너, 에센스, 앰플, 크림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설명하며 제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손길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묘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바를 때마다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특히 그가 제 이마부터 코, 볼, 턱까지 천천히 크림을 발라줄 때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닿아 은밀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뜨거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우진이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에 가까운 존재감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른 것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동안 우진의 얼굴이 제 얼굴에 너무 가까워져 그의 긴 속눈썹과 또렷한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가 집중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 코, 그리고 입술을 오가며 머물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립스틱을 바를 차례가 되었을 때 우진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입술을 응시했습니다. 입술 모양이 정말 예쁘네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한참 머물러 있는 동안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붓으로 조심스럽게 입술선을 그릴 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살짝 입술을 벌려주세요. 우진의 부드러운 요청에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진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곧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메이크업이 거의 완성될 무렵 우진은 제 볼에 마무리 터치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우연히 제 귓가를 스쳤고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설렘과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울을 보세요. 우진이 거울을 내밀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부는 속부터 빛나는 듯했고 눈은 더 깊고 신비롭게 보였으며 입술은 생기 있게 반짝였어요. 그의 손길이 만들어낸 변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떠세요? 빅토리아 씨의 푸른 눈과 금발 그리고 우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입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날 우리의 문화 간 메이크업 교류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우진이 저에게 해준 메이크업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진과 함께한 프로젝트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수업 시간에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살짝 미소를 교환하곤 했고 과제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지만 우진은 여전히 제게 메이크업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었어요.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우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빅토리아 씨, 프로젝트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이번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저녁 약속을 앞두고 저는 수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메이크업이 좋을지 막막했어요. 수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수진의 집으로 갔고 수진은 메이크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해볼게. 수진은 제 얼굴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부터 시작해 제 푸른 눈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은은한 코랄톤의 립스틱까지.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옷을 고르려는 순간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급한 가족 문제로 당장 가봐야 한다며 그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빅토리아. 옷은 내 옷장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입어도 돼. 특히 파란 원피스가 내 눈동자랑 잘 어울릴 거야. 기억해, 한국에서는 불편하면 예쁜 거야. 수진은 급하게 말하고는 곧바로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수진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에서 파란색 원피스가 눈에 띄었어요. 꺼내 입어보니 생각보다 몸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가슴 부분이 특히 타이트했고 단추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편하면 예쁜 거야. 거울을 보니 확실히 제 몸매가 강조되었고 메이크업과도 잘 어울렸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대로 입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여러 번 원피스를 당겨보았지만 계속 불편했어요. 하지만 우진을 생각하니 설렘이 더 컸습니다. 수진이 이 원피스를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새의 그는 제게 미소 지었어요. 빅토리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진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과 옷차림을 오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눈이 자꾸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제 옷차림이 너무 과한가 싶어 불안해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우리는 인근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우진은 조금 긴장한 듯했고 저 역시 원피스의 불편함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툭 소리와 함께 제 원피스의 앞 단추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놀라서 멈춰서자 마치 연쇄 반응처럼 나머지 단추들도 잇따라 툭툭 소리를 내며 풀려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 원피스는 완전히 열렸고 안에 입은 속옷이 노출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몸이 얼어붙었어요. 부끄러움보다 먼저 든 생각은 우진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는 걱정과 수진의 소중한 옷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우진이 재빨리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괜찮아요, 빅토리아 씨.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제 가디건으로 가려졌으니 안심하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수진의 옷을 망쳤다는 생각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우진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식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쇼핑부터 할까요? 근처에 괜찮은 의류 매장이 있어요. 그의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우진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저를 근처 쇼핑몰로 안내했어요. 가디건을 단단히 여미고 걸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지만 우진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 여성복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은 점원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급히 옷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파란색이나 연보라색 계열의 원피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우진이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것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그 말이 묘하게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점원은 몇 가지 옷을 추천해 주었고 우진은 그중 몇 벌을 골라 제게 건넸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천천히 골라보고 편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그의 말에 피팅룸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원피스는 너무 화려했고 두 번째는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 원피스는 연한 라벤더 색상으로 입자마자 편안하면서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팅룸에서 나오자 우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 색상이 빅토리아 씨의 피부톤과 완벽하게 맞네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진은 계산대로 향했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이건 제 실수였는데. 급하게 말했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작은 에피소드를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새 옷을 입고 쇼핑몰을 나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진이 골라준 원피스는 편안하면서도 예뻤어요. 무엇보다 제 체형에 맞게 잘 맞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느꼈어요. 더 이상 민망하거나 음흉한 시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쁘다고 느끼는 시선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우진이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고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배고픔보다는 마음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신 술 한잔 어떨까요? 제 제안에 우진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한적한 술집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소주와 맥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우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게 된 계기,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 빅토리아 씨를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금발의 교환학생이라니 모두의 관심사였죠. 하지만 제가 빅토리아 씨에게 끌린 건 그런 외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빅토리아 씨의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 수진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까지.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제 콤플렉스와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진은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공감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피스가 터졌을 때 부끄러움보다 친구의 옷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마음이 빅토리아 씨의 아름다움이에요. 외모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따뜻함이요. 술이 계속 이어지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진의 주량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빅토리아 씨, 저는 정말로 빅토리아 씨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에 기대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 괜찮으세요? 걱정되어 물었지만 그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그를 부축해야 했어요. 밖은 이미 늦은 밤이었고 우진의 집은 꽤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근처 모텔로 그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모텔 리셉션에서 방을 하나 잡고 우진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그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든 그의 얼굴을 보니 평소의 진지함은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옆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빅토리아 씨? 여기가? 그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모텔이에요. 우진 씨가 너무 취해서 집에 데려다 드릴 수 없었어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빅토리아 씨,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빅토리아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어제 술자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빅토리아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의 모든 사건들이 모두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우진 씨를 좋아해요. 어제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우진 씨가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 말에 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아침, 모텔을 나서며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어제의 해프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원피스를 입은 저와 약간 구겨진 셔츠 차림의 우진, 우리는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교환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과 연인이 된 후, 제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처음 계획했던 6개월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남은 학업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우진은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대학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뷰티 산업이 발달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로 제 결정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대학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높은 학업 강도까지. 하지만 우진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고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우진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의 다양한 뷰티샵들을 탐방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며 미래를 계획했어요. 대학원 2년차, 우진은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우리 함께 작은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열어보는 건 어때?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우진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업 계획서 작성, 장소 물색, 필요한 장비와 제품 목록 작성까지. 학업과 병행하느라 쉽지 않았지만 우리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진의 부모님께서도 우리의 계획을 듣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침내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홍대 근처에 작은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블룸 뷰티라는 이름의 우리 스튜디오는 아담했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우진은 제안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직접 모델이 되어 홍보해보는 건 어때? 러시아인 특유의 매력이 우리 스튜디오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동의했어요. 우진은 제게 특별한 메이크업을 해주었고 전문 사진작가 친구에게 부탁해 화보 같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SNS에 올리고 우리 스튜디오의 컨셉과 서비스를 소개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러시아인 모델과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콜라보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외국인에게 어울리는 한국식 메이크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분의 스토리가 너무 로맨틱해요. 꼭 방문해 볼게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예약 문의도 계속 들어왔어요. 오픈 첫날 우리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첫 고객은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일부러 첫 번째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수진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동안 저는 그 과정을 라이브 스트리밍했어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답하고 우진의 메이크업 팁을 번역해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은 대단했어요. 라이브 영상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튜디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식 메이크업을 받고 싶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러시아어와 영어로 소통하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몇 개월 만에 직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한국의 뷰티 인프라와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 그리고 SNS를 통한 빠른 입소문이 우리 스튜디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 스킨케어 프로그램, 메이크업 클래스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과 함께 우리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매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2년차가 되던 날, 우진은 제게 프로포즈했어요. 스튜디오를 특별하게 꾸미고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빅토리아,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예요. 러시아에서 온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운명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결혼해주세요.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흘렀어요. 물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만남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지만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제 부모님도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진의 가족과 만났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따랐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였고 우진과 그의 가족은 그런 제 마음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러시아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제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행복을 나눴어요. 신혼생활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한국 뷰티 업계에서 작지만 독특한 포지션을 확립해 나갔어요. 우리는 한국, 러시아 뷰티 문화 교류라는 컨셉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고 제 고향인 러시아의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저희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아이를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특히 양가 부모님들은 첫 손주에 대한 기대로 기뻐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우진은 더없이 세심하게 저를 챙겼어요. 건강한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스튜디오 일도 최대한 저를 배려해 조정해 주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저는 우진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우진아, 사실 그때 모텔에서 나는 전혀 취하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단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그 진지함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받아들인 거야. 우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거였어? 난 정말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봐주는 건 당신뿐이에요. 그날 찢어진 옷에도 주량 약한 당신에게도 감사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곧이어 우리의 소중한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러시아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 김하나를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우진의 따뜻한 눈매와 제 푸른 눈동자를 닮아 태어났어요.
그녀의 탄생은 우리 가정에 더 큰 행복을 가져왔고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끼게 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우리는 스튜디오 운영 방식을 조금 변경했어요. 저는 소피아를 돌보기 위해 시간을 조정했고 우진은 더 많은 비즈니스 부분을 맡아주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며 균형을 찾아갔어요. 결혼 4년 차가 된 지금 소피아는 어느새 3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특히 제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종종 제 립스틱을 집어들고 서툴게 입술에 바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우진은 그런 소피아를 보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 며 즐거워합니다. 최근 우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요. 바로 아이들을 위한 무해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잖아. 소피아처럼. 하지만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아이들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순한 성분으로 만든 놀이용 화장품을 개발하고 싶어. 우진의 아이디어를 듣고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피부에 안전한 성분들,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 천연색소, 그리고 쉽게 씻어낼 수 있는 제형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피아는 우리의 첫 번째 테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우리 작업실에 울려 퍼질 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러시아에서의 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신감 없이 몸을 감추고 살던 그때의 저와 지금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성공적인 사업을 이룬 제가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믿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인 친구 수진과의 우연한 만남, 교환학생으로 온 결정, 그리고 우진과의 운명적인 만남까지. 모든 선택과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도 저는 소피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우진과 함께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 그날을 떠올려요. 러시아에서 감추고 살던 제가 한국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사랑과 꿈을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여정의 모든 걸음이 감사할 뿐이에요.